야,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조심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파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함께 정리하시죠.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이죠. 자, 이거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광복절 연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불을 다시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달러, 그러니까 유로화가 최근에 그래도 반등 1.0 찍고 나서 조금씩 반등하는가 하더니 오늘도 다시 0.6% 하락, 달러 강세죠. 그리고 호주 달러가 1.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4월 달에 크게 약세를 보였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준을 뚫고 올라갈지 여부가 중요할 정도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발표된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와 깜짝 금리 인하 소식 때문인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세 개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4.3이었는데 3.8, 소매판매도 4.9 예상이 2.7, 고정자산도 안 좋았어요. 특히나 눈에 뜨는 부분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 정확하게는 19.9%인데 2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올 여름에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숫자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게 좀 대륙의 스케일이 역시 다르네요. 1,0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올 텐데 그만큼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지가 관건인 상황이고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항상 좀 올라와요. 왜냐면 이제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수출 데이터가 검정색인데 수입 데이터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부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수출 관리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드는 제조업체 수출 관리자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니까 해외 고객의 주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 고객들은 작년에 원했던 것에 30에서 50% 그러니까 이게 30에서 50% 줄어든 게 아니고요. 50에서 70%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죠. 해외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주문하는 대신에 기존의 재고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막 주문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작년에 주문한 거 그냥 쓰고 말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보니까 유가 하락, 달러 강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오늘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좀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내일 독일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월마트나 홈디포의 실적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회의록,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목요일 날은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요. 호주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이 그렇게 무게감이 없다면 다음 주에는 금통위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어서 다음 주가 조금 더 중요한 일정들이 많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상황 더 심각해 라고 이야기했던 JP모건의 다이먼 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폭풍 구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10%라면 경착륙이나 더 심한 침체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이 맞고요. 저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플레 4% 도달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하나다 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먼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파월이 이제 막아줘야 될 텐데요.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1980년대 20%에 육박했던 연준의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의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이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경기를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슉 이렇게 연착륙이 가능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약세장이 진짜 끝이냐 세 가지가 결정한다 이라는 영상에도 보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중요한 이유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지기도 했고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식시장의 하락폭도 훨씬 더 크고 회복하는데도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의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를 빠지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슝 이렇게 갈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여기 보시는 연준의 월러 이사가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서머스와 블랑샤르 즉 이 두 분입니다. 서머스와 블랑샤르 이 두 분이 틀렸어. 아유,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이해하시는 것이 경기가 슝 연착륙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넌 비버고 너 말고 베버리지. 이 베버리지 곡선은 이렇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빈 일자리율이라고 해가지고 유휴 노동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요. 3번처럼 이 그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유휴 노동력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여기고요. 코로나 이후 상황이 여기인데 보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현재 빨간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상관없이 유휴 노동력이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맥킨지에서 보도한 자료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섹터가 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섹터가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섹터에서 늘어나는 섹터로 일자리를 옮겨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2030년까지 1억 명에 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맥킨지에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일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잘렸는데 B라는 곳으로 가야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노동시장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실제로 보면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 헷갈리는 것이 트럭 운송이나 식당 이런 데는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데서는 감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 그림에서 3개월 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월러 이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비어있는 일자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일자리를 샥샥샥 채워지면서 더 이상 긴축을 세게 안 하더라도 이 슉슉슉 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우리 연착륙 할 수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서머스나 블랑샤르 같은 분은 과거 자료 쫙 보여주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기 침체가 와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월러 이사는 이 빈 일자리가 있으니까 슉슉슉 하면서 일자리 착 채워지고 인플레이션도 착착 챙기면서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사도 이렇게 워낙 이제 비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쉽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안 좋게만 보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긴축을 하면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의 수출입 물가가 발표됐는데 하락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수출 물가도 하락했고 수입 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미국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조차도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탐욕과 공포지수를 보면 자 이제 그리드의 영역으로 벌써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모멘텀이 세냐. 옵션 시장에서도 그리고 채권 시장하고의 비교를 봐서도 익스트림 그리드의 영역으로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좀 약간은 과열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6월 16일 이후로 S&P 500이 10%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아크 ETF는 40% 그리고 AMC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오를 정도로 지금 밈 주식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마냥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숏 포지션인데요. 숏 포지션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숏이 진짜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숏 커버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CIO도 이분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니까 물가지표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 지표에서는 벌써 과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이야기가 재밌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2분기 GDP가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는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영국의 상황은 지금 현재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건 좋은데 마지막을 보니까 10월 달에 13%를 찍으면서 13%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영국 내에서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서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트루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주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일본에 못 잡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을 비판하면서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줬는데 그거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인플레 목표치 이거 이렇게 정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훼손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국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이거 지금 연준 똑바로 못해? BOJ 제대로 못해? 이런 이야기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요 단신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펠로톤이 800여 명을 추가 감원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3,000명이나 직원을 감원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800명이나 감원을 하네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해고하면서까지라도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 아저씨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대형 기술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아마존, 세일스포스닷컴, 알파벳 등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포함해서 테슬라 주식도 2천만 달러, 우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0.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테슬라 주식도 더 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적인 LNG 확보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맞는데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LNG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 유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측면,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디벨로퍼들 주식이나 달러 채권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72조 원의 가치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전저점을 지금 하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 채권 지수도 역시나 전저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식 LNG선을 확보 중인 유럽이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자, LNG 터미널이 없으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에다가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LNG,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식품 가격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국민들이 힘드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또 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참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말씀드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길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강이 메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그 위기가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할 거고 그 노력하는 기업들의 박수를 쳐주는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일 아침 7시에는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